미국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1등인 아마존은 어떻게 현 위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 이커머스 플랫폼 중 무엇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까요? 20년째 오르고 있는 아마존의 주가,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AWS라는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죠. 단순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커머스 사업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만한 부분이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사업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 아마존이 1세대 스타트업 또는 파괴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까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아마존은 1994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었죠. 한국에서 책을 살 때 사용하고 있는 예스24 및 인터파크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은 기존 오프라인 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했습니다. 문제 해결식 사고, 스타트업식 마인드셋을 가진 1세대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이죠. 오프라인 서점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열할 수 있는 책의 수가 한정적이라는 점이었죠. 월마트의 경우 진열된 책보다 창고에 쌓인 책이 더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의 종류를 재고로 가지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책을 사려고 서점을 방문했는데 원하는 책이 창고에도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서점을 인터넷 공간으로 옮길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됩니다. 인터넷에서 공간이라는 컨셉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무한하거든요. 인터넷에서는 모든 책을 표지가 보이도록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의 경우 잘 팔리는 책만 또는 광고료를 받은 책들만 표지가 보이도록 배치를 하죠. 물론 인터넷 공간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료는 아닙니다.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긴 하지만 서점에 비하면 서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뜻이죠. 더불어 아마존은 책을 판매할 때 결제 및 안내를 위한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이죠. 물류 및 재고 측면에서 봐도 아마존은 장점을 가집니다. 서점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서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하게도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의 부동산은 월세가 비싸죠. 아마존의 경우 어차피 소비자에게 배송을 해줄 것이니 월세가 저렴한 물류창고 하나만 지으면 됩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1세대 파괴적 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수천, 수만 개의 서점들을 파괴시켰거든요. 물론 현재 소비자가 서점을 찾는 이유는 달라지긴 했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주제 또는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서점을 찾아 책을 찾는 탐색을 위한 장소로 변했거든요.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책이 정확히 있을 경우 더 이상 오프라인 서점을 찾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기존 서점이 아마존에게 밀린 이유는 아마존이 확장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서점이 확장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성 측면을 단순하게 알아볼까요? 아마존은 서버의 규모만 확장시킬 수 있다면 더 많은 인원을 웹에 수용시킬 수 있습니다. 서점은 물리적으로 새로운 위치에 2호점을 내야만 확장을 할 수 있죠. 즉 아마존은 확장을 하면 할수록 매출 대비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서점은 확장을 해도 매출 대비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죠. 더불어 아마존은 물류센터를 확장하고 새로운 책을 웹에 업로딩해두기만 하면 쉽게 다양한 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비싼 월세 때문에 잘 팔릴 것 같은 책들만 서점에 가져다 두죠. 물론 잘 팔리는 물건들만 파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고 보실 수 있으나 롱테일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서점은 사실상 페널티를 달고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롱테일이란 주류 상품이 아닌 해당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 비주류 제품을 팔 경우를 뜻합니다. 서점의 경우 주류 상품만, 아마존의 경우 비주류 상품과 주류 상품 둘 다 취급하고 있죠. 아마존의 경우 서점에서 발생하는 주류 상품에서의 매출에 비주류 상품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주류 상품을 판매를 통하여 20%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면 서점 대비 20% 매출은 더 발생시키고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존은 고객 중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아마존의 미션은 고객을 우선시하라, 일정도로 고객에 집착하죠. 고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마존의 사업들을 고객 중심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아마존을 보면 서점이 아닌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판매자들과 다양한 구매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죠.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서 판매자들도 아마존의 고객이기에 판매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합니다. 수익은 아마존 판매자들, 셀러들에게 입점 수수료, 광고 및 판매 수수료를 통하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라임은 월 구독제 서비스로 무료 배송 및 빠른 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송 이외에도 프라임 비디오,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스토리지, 읽을 책 등도 제공하고 있죠. 프라임은 소비자 측면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큰 두 가지의 장애물은 복잡한 결제 수단과 배송료라고 합니다. 복잡한 결제의 경우 아마존이 원클릭 결제를 도입시키며 해결했죠. 다음 배송료의 경우 결국 인건비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월 1회 또는 연 1회만 지불하면 무한으로 무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배송료 걱정 없이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서비스들을 구독할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죠.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는 아마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프라임은 사실 아마존의 큰 수익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소비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에 따라 어떤 제품을 추천해줘야 할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더불어 추후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경우 성공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소비자 로열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조스 레터라는 책에 따르면 프라임 회원은 1년에 평균 $1,400를 아마존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프라임이 아닌 고객은 평균 $600를 소비한다고 하죠. 따라서 소비자도 아마존도 프라임 모델을 통하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플라이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겠죠. 간단하게 두 가지 순환고리가 있으며 이 두 순환고리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아마존은 성장한다는 컨셉입니다. 첫 번째 고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가 증가하면 물건의 수가 증가하기에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당연하게도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면 소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며 더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하여 다시 셀러들의 수가 증가하죠. 두 번째 고리는 셀러가 많아질 경우 셀러들끼리 경쟁으로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기에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죠. 이 단순한 두 고리 구조를 반복하며 아마존은 1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게는 셀러들도 고객입니다. 따라서 셀러들의 판매를 도움을 주기 위하여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간단하게 판매자가 아마존 물류센터에 물건을 가져다 주면 아마존이 물건을 대신 배송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판매자는 편리하게 배송을 보내줄 수 있기에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만 집중할 수 있죠. 소비자의 경우 더 빠른 배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커머스의 경우 많은 수익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아마존은 AWS라는 사업으로 사실상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AWS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로 데이터 센터 및 컴퓨팅 자원을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죠. 여담으로 AWS는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했다가 제품으로 출시하게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더불어 소비자인 개발자들을 위하여 매년 AWS 사용료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AWS에서조차도 아마존의 미션에 부합하는 것이죠. AWS는 매출로 아마존의 사업들 중에서 가장 낮으나 수익으로는 가장 높은 캐시카우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어서 추후 영상에서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달 적금식으로 사는 개념은 반대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게 매달 적금식으로 사도 된다 생각이 드는 몇 안 되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존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